집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ukraine 중단하라!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경찰국을 만드는 데 반대해서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어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다면 오늘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사진 하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오전 11시쯤인 것 같고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손가락의 주인공을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밑에 일단 강기훈과 함께 이모티콘까지 썼고 이제 쓰려고 하는 찰나에 포착된 이 사진. 오늘 대정부질문 이틀째 포착된 바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입니다. 연정 의원님. 네. 저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맞는 겁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저도 확인을 했는데 보통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원내대표 자리가 제일 뒤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기자들이 항상 그 뒤편에서 이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회가 무슨 휴대전화의 내용을 하는지를 이 망원렌즈로 항상 이게 취재를 하거든요. 오늘 바로 이 망원렌즈 취재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걸렸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상당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까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을 이걸 윤 대통령이 이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신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웬만한 국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문자 보내는 거 다 기자들이 찍는다는 거 다 알거든요. 더군다나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당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맞아요. 물론 속뜻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대통령의 내심의 어떤 속내가 조금의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파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는 내용에 좀 집중해 볼게요. 최병국 의원님. 저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휴대전화를 관리 못한 부주의 문제라든지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썼는지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렇죠. 대통령이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내부 총질이란 단어가 제일 눈에 띄어서 이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그 외부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당 운영 방침에 관해서 당은 당이고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그게 사실은 그 본인 진심과 달랐다 하는 걸 우선 1차적으로 저기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이제 저걸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고서 나가고 권성동 대표 대행이 지금 맡고 있으니까 당이 안정됐다 하는 일종의 권대행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객관적 시각으로 본다면 윤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여러 가지의 그 언행에 대해서 이걸 내부 총질이라고 보고 있었구나.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당 운영에 관여 안 하는 듯한 이런 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진심과는 다르다.
그러면 결국 이중 플레이를 했던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지적까지 윤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더군다나 6개월 뒤에 지금 현재대로 보면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는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당원권 정지가 딱 6개월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경찰 수사와 같은 여하튼 현재대로 보면 그런 스케줄이 있는데 내부 총질이라고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했다는 거는 아마 복귀까지도 뭐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윤 대통령은 굉장한 전당대회를 원한다. 뭐 이 얘기도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예. 적어도 그 중간에 여러 가지의 뭐 경찰 수사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병무 의원님 말씀은 어찌 됐건 뭐 사실 사람마다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내는 다를 수 있고 충분히.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게 고스란히 저 문재인 메시지에 드러났고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거라고 지금 조심스럽지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되면요, 저걸 예를 들어서 언론사 사진 기자한테 찍힌 그 책임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도 아마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당내에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문제도 저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결국 뭐 대통령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당을 원하나 그런 집권당을 원하는가 하는 데까지도 저게 발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좀 꼭꼭 씹어서 하고 싶어서 이현정 의원님 저거 확실히 윤 대통령이 맞다는 취재는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이게 당 밖의 시선에서 이걸 보자면 이준석 대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라는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징계라든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부여됐는데 사실은 그거는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었느냐, 마음에 안 들었다고 당대표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이 여당의 현안에 대해서 특히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직접 뭔가 관여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권성동 대표 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여전히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또 의원총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특히 저런 표현이 나누다 보면은 의원총회나 최고위원회 이런 것도 다 결국 형식적이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구심을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한테는만 답변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뭐 앞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최병무 의원님은 한 발 더 나가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꽤 파괴력이 큰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포착이 된 거고. 그럼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내부 총질 맞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해왔던 게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뭔가 당에 해가 됐기 때문에 표현은 거칠었어도 이 의중은 있었고 그래서 뭐 결국은 그것 지난 얘기니까 뜻을 다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앞으로 민생을 좀 책임지겠다. 당에서 이런 분란 말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를 잘 뭐 이런 표현 잘랐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저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금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원내대표한테 저런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러면 예전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빨리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본인이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런 의도가 비춰지는 문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일어났던 뭐 윤리위의 결과라든지 또는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만약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결과를 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부 국민들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대통령이 저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수사한 거다.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저런 문자 하나가 결국은 권성동 의원이 제대로 잘 관리 못하고 저렇게 공개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논란이고 저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이상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아무리 담보를 하려고 해도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준석 대표의 처리 문제가
앞으로 계속 본인한테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것이고 차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또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결국 당내의 어떤 불난이나 이런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 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저도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었고 한번 기사 내용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오늘 오후 4시쯤에 대정부 지켜보던 권성동 원내대표 휴대전화입니다. 그 대화를 주고받은 메시지는 텔레그램이고요. 여기에 오전 11시쯤 써 있었으니까 포착된 건 4시고 오전부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고 그럼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 행안부 장관 업무보고 사이에 또 권성동 대표랑 또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같고 일단 내용은 그렇고 네 분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면 대통령실이든 권성동 원내대표든 혹은 더 나아가서 이준석 대표든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속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속보는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론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이 이준석 대표의 저 행태에 대해서 과연 그냥 달가워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당내 분란이 있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도 친서 문제 등등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속내를 보인 거죠. 예. 그런 게 드러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참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뻔히 지금 사실은 뒤에 보면 다 휴대전화 내용 그것 때문에 공개돼서 파문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기자들이 특종하는 게 보면 주로 이제 주요한 당직자들이 무슨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하는지 취업 청탁하는 거 들킨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것들이 많이 들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대통령이 온 문자를 저렇게 이제 해보였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김무성 대표 있을 때는 또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 자체는 의도적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개된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용은 사실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거 아니겠는가. 편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개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일단 대통령보다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수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으신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이든 혹은 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이 된 권성동 원내대표든 이준석 대표는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 혹은 대통령실도 이런 추가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국회에서 포착된 꽤 눈에 띄는 주목이 됐던 대통령과 집권여당 원내대표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내용 저희가 살펴봤고 관련해서 또 추가 속보가 있는 대로 들어온 대로 바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경찰국 신설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잠시 숨 좀 골라보겠습니다. 다시요. 오늘 행안부 장관 업무보고가 있었고 이상민 장관의 발언 중에는 경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이런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배우설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한 이유는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대 출신을 언급을 하시는 건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까 나갔던 속보도 한번 다시 같이 짚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병무 의원님. 주동 세력 그리고 경찰 내부에 이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언급했고 네. 경찰대를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 실제로 정말 경찰대 출신들이 이렇게 경찰 일선 여론을 장악하고 했던 움직임이 있는지 그걸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총경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동한 사람이 경찰대 4기 출신의 유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감, 경위 이런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도 또 경찰대 14기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대 출신들 2명이 결국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그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찰대 여러 그 세력들이 결국 이 주제 자체를 그렇게 그 자꾸 약간은 뭐 어떤 저 대결 양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이상민 장관의 지금 여러 가지 좀 그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렇게 이제 뭐 대결 국면으로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사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일선 경찰대 여론을 경찰대가 좌지우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 뭐 이 장관이 경찰대에서 이런 엄중경고 쿠데타 이후에 메시지를 내놨고 실제로 폐지가 경찰개혁에 합당하다면 뭐 검수완박 이후에 맞물리면서 뭔가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낸 거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저는 일단 그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가 주도하고 이건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 총경들만 반발하는 게 아니에요. 순경들부터 거기 밑에 일하는 주무관들도 다 같이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후 관계가 경찰서장 회의 이후에 뭔가 불이 붙은 거지.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부터 불만이 있었는데 예. 그거의 한 형태로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정 대학을 가지고 저렇게 지적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상민 장관이 할 일은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왜 합리적인지 그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뭐가 다른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지 이걸 자꾸 내부 갈등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쿠데타 얘기도 그렇고요. 그게 무슨 쿠데타입니까? 그러면 정말 장관이라면 이 경찰국을 만드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나가야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내용으로 가는 것은 저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경찰대 폐지 문제도 그래. 그럼 경찰대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면 사관학교 폐지 문제도 또 논란이 돼요. 사관학교 졸업하고 나면 바로 소위로 임관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물론 경찰과 사관학교를 동일한 세상에 볼 거냐의 문제인 건데 예를 들면 계급 구조로 본다고 하면 보통 사관학교 출신들도 다 임관하면 바로 소위로 임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부분도 또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경찰대가 문제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든 알겠습니다. 문제에 예. 초점을 맞추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